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얼마 전 최종 합격 발표가 공시된 2020년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취업상담원 면접 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제가 아는 지인들이 여기에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요. 그 내용을 참고로 하여 제가 분석해 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시험은 1차 먼저 필기시험, 3과목의 필기시험을 치르고 거기서 합격하신 분들 중에 4배수를 2차 면접의 후보자로 채택했습니다. 보통 지청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필기시험 경쟁률이 몇십 대 1 정도는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보통 이런 공공기관 면접은 통상적으로 NCS 기반의 면접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심지어는 작년과도 완전 판이하게 해서 면접에 진행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준비하신 분들은 면접 후에 낯설이 생각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약간은 독특한 면접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간단히 정리해서 알아들을 것인가, 어떤 것이 효과적인 전달 방법일까 라고 고민하다가 다음 3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면접 방식, 둘째는 면접 질문, 셋째는 면접 리뷰입니다. 이 3가지 내용으로 구분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방식부터 우선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면접 구성은 4명의 면접관이 1명의 면접자를 면접 봅니다. 보통 공공기관 다대다가 통상적인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인지 거리두기, 면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어 아무래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대1 상당히 특이한 형태로 다대1 면접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관 4명, 면접자 1명 이렇게 다대1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면접 시간입니다. 1인당 할당된 시간이 10분 이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1분 자기소개서를 제외하고는 질문당 15초 이내로 답변을 해야 할 정도의 어떤 질문과 그런 분위기. 그래서 상당히 면접을 보는 면접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긴장을 많이 한 데다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예측이 되고요. 실제로 그랬답니다. 그 외 기타 특징을 보면 4명의 면접관이 오후 1시부터 약 29명의 면접을 보았는데요. 상당히 장시간의 면접관이 앉아 있다 보니까 추후에 이제 후반에 2차 타임으로 들어가는 1시부터 보통 3시까지 그리고 또 3시 반부터 또 준비해서 본격적인 면접 4시부터 이렇게 1, 2부로 나누어서 봤다고 하는데요. 어떤 지역별로 구분해서 면접관이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면접관들도 또 한 가지인데 면접관 1명이 2개의 질문을 하도록 딱 돼 있고 각 파트별로 나눠서 2개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철저하게 짧은 시간에 객관적이고 정성보다 정량화된 어떤 근거를 확보해서 이제 합격자를 추리려고 했던 모양 같은데요. 이 부분 좀 뒤가 다시 한번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외부 면접관은 없었습니다. 보통 한두 명 정도 또는 1명 정도 외부 면접관을 초대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이번에는
외부 면접관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이제 면접 보러 가기 전에 면접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재신 중에 한 명이 실제 담당자고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면접 질문이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 슬라이드에서 이제 면접관 한 명이 두 개의 질문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총 면접관이 4명이니까 8가지 질문이 나왔다고 보면 되죠. 네, 첫 번째 질문은 강점 중심의 자기소개 그리고 공문의 윤리 이런 걸 물었다고 합니다. 자, 보통 자기소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정해진 틀이 있죠. 어디에 지원한 누구입니다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본인 어떤 가치관 그리고 경력 짧게 그리고 마무리 포부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게 정형화된 루틴인데요. 이게 강점 중심의 자기소개를 이야기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통 강점은 별도의 항목으로 질문 항목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꼭 대부분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면접자들도 미리 준비를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강점 중심의 자기소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당황이 많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공무원의 윤리 여기서 좀 차별되고 구체적인 대답을 준비 안 했던 분들은 그냥 막연한 이야기를 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공무원의 윤리, 공익자료 자세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 이제 강점 중심에 본인의 강점 여러 가지 당해야 하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뭐라고 예시를 들긴 좀 힘든데 공무원의 윤리 같은 경우 또는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자세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단순히 봉사정신, 책임감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은 이렇게 한 두세 문장으로 이렇게 한 짧게 10초 15초 정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또 사례가 있으면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질문이 정말 대하시고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서두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면접관 빨리빨리 질문 듣고 단답형을 듣고 그 다음 질문 넘어가기 이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한 분들은 이걸 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타이밍을 많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공무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공복으로서 공익을 대표하기 위해서 어떤 윤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인 거를 조금 자기만의 참신성이 있는 어떤 형용사를 붙여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에 또 다른 면접관은 면접관 4명이 처음에 이제 한 분이 2개의 질문 그 다음 분이 되겠죠. 두 번째 순서의 면접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노사쟁이 절차라든지 또는 그리고 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이런 것들 시급 상담원 특히 이제 여기 자립 지원에 지원하신 분이 질문 받았다고 하는데요. 별로 연관성이 없죠. 노사쟁이 절차는. 그래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아마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직무설명기술서에 보면은 면접에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이제 1차 합격 발표 나오고 2차 면접 안내할 때 그 면접 중점상 이런 것들 그다음에 1차 공고 때도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 종합해서 보면은 주로 이제 명시됐던 것들은 자활급여 또는 자활사업 이런 관련돼서 묻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립 지원하는 사람의 직무설명 기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사정리가 나오니까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무난히 답변했을 것 같고요. 어차피 1차 시험도 쳤으니까. 다음 세 번째에서는 이제 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냐. 센터에서 하는 일. 그 다음에 이건 정형화된 툴이 있으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면 되겠고 사전에 다 준비했을 거라 생각하고 이거 재밌습니다. 코로나19 고용 안정 지원에 지금 바로 핫한 이슈 정책이죠.
그래서 아마 조금 깊이 준비 있게 했던 분들은 이게 대답이 됐을 거고, 아니면 갑자기 준비 뭐 이런 거 예상 못했던 분들은 아마 답변하기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지청에 보면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팝업창으로 이게 뜨더라고요. 제가 사후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내용은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걸 요약 있게 대상자는 누구고, 신청은 어떻게 하고, 금액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추려서 대답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파트의 질문들은 계속해서 사람마다 따라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분들은 이 센터에 사는 일이나 고용하는 대신에 뭐 그래서 가족 돌봄이 뭐냐, 또는 심리건설 관련된 질문, 이런 것들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몇 가지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면접관들이 계속해서 돌려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 정책도 세관 정책들도 다 외워야 할 정도의 지식을 묻는 거죠. 지식을. 근데 이제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면접의 점수를 채점할 입장에서 상당히 좋죠. 단답식이니까 바로 뭐 적합, 부적합, 미흡, 보통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제 뭐 직업 상담원으로 또는 자립 지원 상담원으로 이렇게 가장 큰 역할이 뭐냐, 아주 추상적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뭐 근본적으로는 탈수급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탈수급만 하면 다냐라고 이렇게 압박 질문이 들어왔답니다. 상당히 면접자 입장에서 당황한 질문이죠. 또 이분은 이런 파트를 맡는 모양이에요. 통상적으로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 궁극적인 목표는 자립 지원의 목표는 이제 이게 지금 자립 지원 직업 상담원의 질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대상자들을 도와가지고 근로의욕이라든지 어떤 자아의지를 고취시켜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탈수급자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정확한 대답을 해서 차라리 뭐 그가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뭐 어떤 역량이 있느냐든지 뭐 그와 유사한 경험이 있다든지 이렇게 물어봤으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는가?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뭐 상당히 당황스럽죠. 이건 저도 조금 어떤 의도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분은 이제 공감 능력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사고, 그러니까 먼저 진실된 공감을, 실질적인 공감을 하고 난 다음이 이렇게 이제 탈수급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우선돼야 된다, 막 이렇게 대답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상당히 힘들죠. 아쉽게도 그분은 그렇게 대답을, 여기서 지금 여기 좀 자립 지원했던 분들 중에 대답 노사정의 절차하고 강점 중심 자기소개에서 강점 조금 약하게 대답했고, 그 외에는 나머지 부분들 직업 상담 역할도 방금처럼 그렇게 뭐 대답해서 나름대로 무난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후보자에도 못 들 정도로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조금 저도 이야기를 듣고 의아했지만,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처음부터 뭔가 좀 프레임을 짜놓고 면접을 진행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번 아까 이야기했던 면접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계속 먼저 보실 건데, 목표하는 또는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이제 계속 지원을 하시게 되겠죠. 뭐 원하는 대로 한 번만에 이직이 되거나 붙은 경우도는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면접을, 내가 어떤 분야에서 목표를 두고 계속 면접을 보실 건데요. 반드시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는 제가 앞서 슬라이드에 정리한 방식대로 면접 후기를
정리해 두는 것이 다음 면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계속 떨어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항상 또 내가 더 좋은 자리로 옮길 때 또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항상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면접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24시간 이내 앞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면접 후기를 작성해 주시기 좋습니다. 이게 면접을 보고 나면 너무 힘들고 거의 탈진 상태죠. 그래서 뭐 생각하기도 싫고 더구나 면접을 좀 부족하게 봤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경험을 끝에서 이제 미뤄두면은 24시간? 보통 이게 제 경우는 한 이틀, 3일 지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비슷한 곳에 면접을 보게 되면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의도 범할 수 있으니까 꼭 면접 후기를 정리해 두는 것을 제가 강추해 드립니다. 그럼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우선 정량적 측정, 즉 관련 지식 위주의 단답형 질문으로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정량적 측정을 위한 질문 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답변 시간의 촉박으로 면접자에게 상당한 압박이 가해졌다는 겁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들어보면 거의 뭐 바로 묻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즉시 묻고 즉시 답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더구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기에 들어가는 분들 면접관 표정도 막 지쳐 있고 심지어는 이제 조금 이렇게 생각이 안 나서 시간을 가지려고 좀 하거나 아니면 좀 더딘거리는 경우에 그냥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에 촉구고 인한 압박형 질문. 4명의 면접관이 장시간 면접을 보면서 단시간에 뭔가 면접자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구조상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과연 그 짧은 10분 내에 제대로 그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좀 아쉽다는 것은 좀 이제 기간을 주더라도 좀 2, 3일 좀 나누어서 최소한 면접은 개인적으로 좀 시간을 최소 20분 정도 개인적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좀 정성지 모두 체크가 들어가고 또 면접자도 좀 편하게 생각할 시간을 좀 면접장에서 갖고 물론 뭐 장시간 생각은 아니지만 이렇게 무슨 퀴즈 하듯이 3초 퀴즈 하듯이 즉시 즉문즉답 이런 것들 분위기였다고 하니까 상당히 면접자들이 힘들었겠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공공기관은 보통 NCS 기반으로 해서 정성적 영역 평가를 확인해 보는데 직업 기초 능력도 있고요. 그런 것들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뭐 팀워크를 위해서 뭘 어떻게 했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성적인 부분들 아까도 경험 사례 이런 것도 한두 개 정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질문을 유도하는데요. 그런 질문들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아까 실제 질문 저 예시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거의 7, 80%가 꼭 단답형 주관식 문제 풀듯이 정량적 측정을 위한 지식 위주로 그렇게 면접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을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직접 경력자 위주, 직접 경험이 있는 경력자 위주로 직접 경력자 위주로 선발할 의지가 강하지 않았나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직업상담원 2020년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제 다음번에 직업상담원 준비하시는 분에게는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 아마 코로나 영향 때문에 자꾸 시험도 연기되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니마바라 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여러분의 취업 고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